한국은 중국 말고는 대안이 없다. 한국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자 한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칠 경우 한국군이 개입해 중국군을 저지할 경우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 대만 침략 시나리오가 공개되며 한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이 전쟁은 일본과 한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속전속결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8일 로이터 통신은 대만,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 전략가 12명, 전현직 장교 15명과의 인터뷰와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 영공을 침범해 준설선 등을 동원한 통신 케이블 훼손 등 그레이존 전략 등으로 전쟁을 시작한 상황을 전제했습니다. 지난 6일에서 7일 20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방공 식별 구역에 침입하는 등 올 들어 700대가 넘는 중국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해 대규모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전쟁은 중국 본토 푸젠성 해안에서 불과 9km 떨어진 대만 소유 마츠섬 점령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완전 봉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국은 괌, 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중국 역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중국은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설 것입니다. 중국은 결국 미국 등 동맹국의 본격 대응에 앞서 대만 점령을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을 공격하고 결국 중국의 마츠섬 침공 이후 몇 시간 안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의 안보력이 악화되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으로 중국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어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 이길 확률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설령 중국이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중국 주요 도시들은 모두 초토화가 되고 회복 불능 수준으로 경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 중국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중국 내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기회는 이때다 라며 강력한 독립운동 릴레이를 펼치게 될 것이고 이를 감당 못한 중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바로 대만과 한국. 이 둘의 공통점이 바로 미국과 손잡고 전세계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반도체 정보를 요구한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꼼수라고 중국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대만 TSMC와 삼성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제출 시한에 앞서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정보 요구가 전례가 없었던 일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중국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수집한 뒤 향후 무슨 조치를 취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임은 분명하다라고 분석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대학 반도체학과 교수는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상무부의 정보 제출 요구로 중국 반도체 업계가 손해를 입는다면 중국 기업들은 공동으로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법과 같은 중국 법률에 근거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미국 국방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자 소송을 통해 지난 5월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난 바 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며 사실상 한국에 요소수 수출 규제를 했다가 이제는 역으로 중국이 삼성과 TSMC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역수출 규제 위험에 놓여버렸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 현황을 보시면 한국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만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동시에 역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순식간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분노가 하늘을 찔러 시진핑 주석이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완벽히 파악해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한국에 도발을 해오고 있는 것은 중국 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중국 정부를 향한 중국 시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자 지급 시기를 유예해주며 겨우겨우 버텨왔던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가 이번에는 970억 원대에 달하는 달러화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헝다 계열사인 징청이 예정일이던 지난 6일까지 두 건의 달러채 이자 총 8,249만 달러, 한화로 약 976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헝다는 오는 10일 또 한 차례의 디폴트 위기를 맞습니다. 지난달 11일 예정된 달러 이자 1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52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30일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중국 당국이 쉬자인 회장에게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회사 부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헝다가 걸프스트림 제트기 2대를 지난달 미국의 항공기 투자자들에게 각각 매각해 총 5천만 달러 이상을 마련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헝다 그룹을 시작으로 그동안 감춰왔던 중국 대기업들의 회계 조작과 비리들이 드러나 도미노 줄 파산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역수출 규제를 통해 반도체를 공급해주지 않게 되면 중국이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